생명의 보고 바다. 수많은 생명체가 살며 아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미지의 공간도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함에 익숙해져 우리는 때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넓은 면적에 기대 무언가를 버려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산업화 시대를 거쳐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방사성 폐수 처리 또한 이런 위기의식에서 시작합니다.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오염수를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방사성 폐수에 존재하는 여러 핵종 중에서도 세슘은 특히나 제거하기 까다롭습니다. 물에 잘 녹아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높고 체내 흡수 시 근육 등에 축적될 수 있는데요. 반감기가 30년에 이르기에 장기간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핵종입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세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2019년 폐수 속을 헤엄치며 세슘만 잡아내는 미세 수중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인 약 7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얼핏 일반 파우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독특한 화학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산화규소 마이크로 입자에 세슘 흡착 기능의 페로시아나고리를 입힌 몸체입니다. 거기에 백금 촉매와 니켈을 일부 코팅한 덕분에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 폐수에 함께 넣을 과산화수소가 필요합니다. 로봇의 백금 촉매가 과산화수소의 반응에 산소방울이 생기는데 이를 추진력 삼아 움직이기 때문이죠. 또한 니켈의 자성을 이용하면 외부에서도 자기장으로 로봇 이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이 직접 물속을 유영하므로 기존 흡착제에 비해 세슘 제거 속도가 60배 빨라졌습니다. 시간 단축은 물론 방사성 물질을 더욱 정확하게 제거하려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2가지 흡착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은 꽃모양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입니다. 이름처럼 표면적이 큰 겹꽃 모양의 나노 구조로 합성해 세슘 제거 능력을 높였습니다. 입자 내부는 흡착 기능이 없기에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였죠. 무엇보다도 실험실 밖, 실제 현장 활용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의 흡착제가 pH 1 이하의 강산성 폐수에서 능력이 저하되던 것을 고려해 산성에 강한 티타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강산성 폐수에서는 99.8% 이상의 세슘을 제거했고 바닷물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당시 사용된 타이타노 실리케이트 대비 제거율이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5월에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황제올라이트 복합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일상에서도 제습제나 세제 탈취제로 흔히 쓰이는 물질인데요. 핵종 흡착에도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나 방사성 오염수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2가지 핵종에 대해서만큼은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카이스트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제올라이트 기공 안에 황을 넣는 복합체를 생성했는데요. 오염 지하수에서 실험해본 결과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 각각 99.4% 이상 제거했습니다. 현재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제조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 대량 생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시점은 대개 사고 발생 후 수일에서 수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결국 앞서 설명한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려면 오염수의 확산 범위와 이동 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가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을 10배 빨리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동 핵종 분리 장치를 이용한 해수 중 방사성 스트론튬 신속 분석법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스트론튬 90이 시간이 지날수록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이트륨 90으로 변하고 18일이 지나면 두 물질의 양이 같아지는 특성에서 착안했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스트론튬 90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물질이 많기에 대신 이트륨 90을 분리해 간접적으로 스트론튬 90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환경감시 규제기관에서는 바닷물에 특정 이온을 추가해 변화, 침전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침전법을 선택해 분석에만 3주가 걸렸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 핵종 분리 장치를 이용하면 단 2일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흡착 수지로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스티론튬이 아닌 다른 핵종들도 측정할 수 있죠. 사건 직후 효과적인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영해의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들이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국내 연구진은 방사성 폐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국민 안심을 위한 방사성 오염수 정화 기술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